손자병법에서는요, 전쟁터에서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맨 마지막에 포기하기 직전에 쓰는 최후의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태우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포기하고 싶을 때 최후로 쓰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OECD 가입국 중에서 자살률 1위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요, 누구나 한두 번쯤 커다란 시련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말에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살아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을 정도의 용기와 결단으로 어떤 일을 하면 못할 게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통상 우리가 쓰는 최후라는 말은요, 마지막이나 끝이라는 말로 대부분 비장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든지 최후 통첩, 최후 변론 등 이런 최후라는 말은요, 간절하거나 맨 마지막에 쓰는 최후의 방법으로 통상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에서는요, 전쟁터에서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맨 마지막에 포기하기 직전에 쓰는 최후의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적을 방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을 노려서 적을 공격하라는 겁니다. 춘추 전국시대요, 병법의 대가인 손비는요, 귀곡선사의 제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귀곡선사의 같은 제자 중에서 방년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위나라의 대장군으로 발탁되어 갔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많은 방연은요, 같은 동료 손빈을요, 위나라로 초빙합니다. 그리고 그의 실력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를 모함해서요, 무릎을 잘라서 돼지우리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손빈은요,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같이 자며 똥을 먹는 등 일부러 미친 행동을 합니다. 처음에 방연은요, 깊은 의심의 눈초리로 손빈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손빈이 오랫동안 보통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태어나게 하니까요, 그제서야 방연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감시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손빈은 자신의 고국인 제나라로 탈출했습니다. 그로부터요, 13년 뒤에 손빈은요, 제나라의 군사 전략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연의 위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 중에 손빈은요, 첫날은 아궁이를 10만 개 만들고 그 다음 날에는 아궁이를 5만 개, 그 다음 날에는 3만 개를 만들면서 거짓 후퇴를 했습니다. 뒤쫓아오던 위나라 방연은요, 아궁이 숫자를 보고 적의 전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오판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보병을 놔두고 기동력이 좋은 기병만을 데리고 손빈을 추격하게 됩니다. 추격하던 중 길 양쪽이요, 험난한 마릉이라는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은 한밤중이었어요. 그런데요, 길을 막고 있는 쓰러진 큰 나무에 껍질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껍질이 벗겨진 흰 부분에 글씨가 보였어요. 그래서 방연은 그 글씨를 보기 위해서 횃불을 켰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양쪽에서 1만 개의 화살이 방연을 향해서 날아와 방연을 고슴도치처럼 쏘아 죽였습니다. 길을 막고 있던 큰 나무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방연, 이 나무 아래에서 죽을 것이다. 병법서 36개 중 27개에는요, 가치부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짓으로 어린석은 체하되 미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손빈은요, 돼지우리에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는 가치부전의 전략을 써서 탈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아궁이 숫자를 줄여서요, 상대를 방심하게 만들고 그 틈을 타서 방면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둘째로요, 적의 병력은 분산시키고 아군의 힘은 하나로 집중하라는 겁니다. 국소우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력 면에서는요, 적이 우세해도 특정 지점의 전력은요, 아군이 더 우세하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입니다. 상대방의 강점과 약점은요, 나는 잘하고 상대방은요, 나의 강점과 약점을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나의 힘은 하나로 모아지고 반대로 상대방의 힘은요, 여러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손자병법 허실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형이니 아무형이라고.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요, 적의 실상은 드러나게 하고 아군의 실상은 드러나지 않게 하는데 승리의 비결이 있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 편이 적을 공격할 때는요, 적의 공격 지점을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은요, 어디를 방어해야 될지 몰라서 지킬 곳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편은요, 공격할 때 적은 수의 적과 상대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 편은 하나로 모여 있는데 상대방은 열로 나누어지게 돼서 싸움에서 마치 10으로 1을 치는 것 같은 그런 형세가 전개됩니다. 이는요, 우리 편이 많아지고 상대방은 적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오른손이 왼손을 돕지 못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적을 제압해 나가는 그런 전략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싸움을 내가 주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잘하는 일이 있고 또는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쟁은요, 상대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싸움을 주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선택과 집중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병법 36개 중에요, 27개에 이일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휴식으로 전력을 비축한 뒤 피로해진 적을 상대하라는 뜻입니다. 먼저 싸움터에 나가서 적을 기다리는 자는 편하고 나중에 싸움터에 와서 싸우려는 자는 고달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요, 남을 끌고 다니지 남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계열치는요, 세계 시장에서 현재 1위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1위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다 때려치우라고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을 구분해서 한 곳에 힘을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잘하고 있고 이익 낼 수 있는 것, 그것만 하고 효율성이 떨어진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요, 치열한 경쟁사회에 살다 보면 시간의 압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하게 허둥지둥 일을 하다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요, 가까운 길을 곱게만 가는 게 아니라 굽어서 돌아갈 필요도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요, 죽을 힘을 다해서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길가에 있는 작은 꽃도요,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이 시간도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좌절과 시련도요, 포기하기 전에 이처럼 최후의 방법을 써서 살아간다면 아무리 혹독한 좌절과 시련이 오더라도 능히 극복하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고전의 한수 방송은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